자, 두 번째는요. 부채한도 협상 나랑소 긴축 부담의 확대입니다. 이제 정말 지난해부터 지겹게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게 금리 인상, 긴축이라는 그런 키워드였습니다. 이 키워드를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금리 인상의 속도가 좀 너무나 빨랐기 때문에 시장이 부담이 됐던 건데요. 자, 전문가님, 일단 연준에 이번에 25bp 올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FOMC 그 의사록을 발표된 거 확인해 보니까 의견이 좀 꽤나 극명하게 나뉜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뭐 못하는 영어를 갖고 하면 several과 some의 대결이다 뭐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뭐 그러니까 몇몇과 다섯. 아니 이거 뭐 주식하기도 어려운데 뭐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정도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거를 명확하게 중단을 하는 사람과 그 반대하는 사람을 이렇게 나눌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약간 모호하게 좀 유식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연준도 이거 뭐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지금 부담스러운 게 이제 좀 올라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상당히 여기까지 막 차오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저는 그냥 쉽게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계속 올렸잖아요. 네, 올리다 보니까 벌써 지역은행들 좀 사태도 나타나고 물론 맞습니다. 지금이야 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서 뭐 해결할 수 있다. 자기네들은 뭐 극복할 수 있다 그랬지만 그 소화를 하는 게 상당히 고통스러웠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출렁출렁거리고 변동성들이 다 나타났고 그 변동성은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다 짊어지고 간 그렇습니다. 거고. 사연자 있잖아요. 4연속 자이언트.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제로에서 지금까지 쭉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약간의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위험 신호가 오니까 이제 논의가 나온 거고 자, 드디어 이제 이 연준 위원들도 거의 이제 좀 비중이 커진 거죠. 이제 그만하자 이거.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이미 그런 말씀 의견들이 나왔었고.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의사록을 되게 좀 주목했었는데 예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단했으면 하는 거를 바랬던 사람들의 예상대로 좀 의견들이 나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 달 6월 달에 FOMC 매일 중요한데 매달 그때가 이제 더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아요. 멈추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가만히 인상을 많이 한 거를 유지하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유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동결을 멈춤 그러면 바로 또 투자자들은 하락이구나 이제. 이렇게 굉장히 또 느끼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안 좋게 하다 보니까 디폴트 나오니까 좀 벌써 이 의견들이 좀 갈린 것 중에서도 또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아직 경제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인플레가 이게 잡히지도 않고 아직도 뭐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가야 할 길 멀다. 맞습니다. 지겨워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10%도 안 되던 인상론이 다시 뭐 40%까지도 올라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멈추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만약 25bp를 올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 이것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bp를 올린다고 해서 너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25bp는 분명히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거라서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저는 역으로 생각했을 때 올리면 정말 더 빨리 긴축 프로그램은 끝나는 거 아닐까? 이제 거기까지다 이렇게. 뭐 몇몇 매파들은 두 번에서 두 번이라는 얘기를 자꾸 쓰는데 그게 아니라 한 번만 더 올려도 좀 충격이 다시 한번 올 수도 있는 미국 그 시스템이잖아요. 그 금융 시스템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번 올리기를 바라는 마음도 저는 솔직히 살짝 7대3 비율은 있어요. 이왕 어차피 얘네들이 올리려고 자꾸 마음을 먹고 그런다면 이왕 맞을 매는 빨리 맞자. 지금 여태까지 지나온 거 보니까 우리 바닥에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우리 투자자들이. 견딜만 하네라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들거든요. 그러면 이걸 싫어하는 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이왕 올 거면 빨리 이번에 6월에 차라리 그래서 앞으로는 동결로 쭉 가면서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인하 얘기가 먼저 또 나올 거고 또 인플레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2% 잡기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또 반대로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25bp를 올렸을 때 부담이 되는 건 뭐냐면 연준에서 지금도 그 연준의 그 인플레 원하는 대로 안 간다 그랬잖아요. 25bp를 올렸는데도 그렇게 좀 약간 비난을 감수하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도가 느려지면 결과적으로는 연준의 정책은 실패처럼 보여지고 이 인플레를 소화하는 과정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요. 그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까지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다음 FOMC 그리고 이제 CPI, 뭐 PPI 매일 연준이 뭐 좋아하는 지수 뭐 이런 것 있잖아요. PC부터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좀 머릿속에는 두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6월까지도 그런 좀 약간 부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 가파르게 좀 올라왔는데 이제 멈춤이 좀 필요한 단계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멈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 동결하고 인하까지 나온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달에 있을 이 6월 FOMC에 대한 이야기 예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 됐든 이제 올리게 되는 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인하에 대한 기대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슬슬 나오게 될 텐데 인하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또 시장에서 관심을 둬야 될 섹터가 따로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얘기하면서 이제 앞에 이제 미국 얘기 위주로 이제 했는데 또 우리나라는 이제 동결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는 동결을 할 거 다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 결정하기 전에 이제 뭐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뭐 거의 만장일치로 동결이다 이렇게 해서 결과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한은에선 또 약간 그게 부담스러운지 동결을 이제 하니까 인하 기대감이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부담스러웠는지 뭐 이창용 총재가 3.75까지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덜하라고 또 급하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우리 시장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유명한 뭐 JP 모건이나 뭐 그런 회사들의 이제 한국 지사겠죠. 한국은행은 인하할 것이다라고 한 세 군데의 그런 의견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금리 프로그램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미국 시장 그 기준을 보고 전체적으로 뭐 빅테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체크해야 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이 먼저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시장이 먼저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왜냐면 우리는 안 올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는 올리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일단 여론이 좋지 않아요. 서민층의 부담도 굉장히 크고.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약간 이게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뭐 지지율이나 뭐 소위 말하는 인기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초반이니까. 그래서 좀 민감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금리를 지금 보면은 멈춤과 그러니까 일단 멈추는 게 한번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미국 쪽이.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걔네들이 걔네가 죄송한데 그쪽들이 멈추면 우리는 이제 인하로 가는 게 더 빨라지는 기대감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금리를 올릴 때 가장 타격을 받은 섹터를 역으로 찾아서 그걸 보면 되는 거죠. 빅테크, 기술주들, 당연히 뭐 네이버, 카카오. 정말 힘들었죠. 힘들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막 올라갈랑 말랑 하고 있는데 중국의 이제 약간의 한한령 때문에 지금 흐름들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쉽게 표현을 해서 그 차트를 먼저 보게 되면 네이버를 그냥 쉽게 한번 갖고 예를 들죠. 뭐 네이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이버는 이제 바닥이에요. 올라가다 내려오다 이제 차트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역배열을 정배열로 만들러 가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는 그 관점에 있거든요. 시점에.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좀 숨통이 트일 수가 있어요. 금리가 이제 내려가면. 또 그러다 보면 돈이 풀려야 되니까 돈에 대한 부담이 많은 업종들이 있잖아요. 제약 바이오. 마침 또 제약 바이오 업종들도 바닥에서 요즘에 좀 이슈들이 좋고 항암 뭐 치료제들 뭐 개발한다, 기술 수출한다, 뭐 이러면서 좀 이슈들과 함께 맞물려서 가고 있거든요. 게다가 뭐 다음 달 아스코 이벤트도 있고 하니까 최근 들어서는 제약 바이오에 사실 제가 진단 프로그램도 하잖아요. 종목 진단 신청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트렌드들이 보면은 뭐 토마토 빅데이터라고 해서 진단 프로그램에 나오는 종목들 보면 바닥에 지친 것들을 제일 많이 상담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갈 때 된 것 같은데 왜 안 가서 궁금하니까 이제 상담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 보면은 대부분 뭐 바이오, 뭐 소위 말하는 이 빅테크, 네이버, 카카오 상당히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봐도 역으로 보면 그런 회사들이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고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거죠. 또 그러다 보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돈을 갖고 투자했던 회사들, 창업 투자사들, 창투사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당연히 창투사가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들, 좋은 회사들 찾아갖고 투자를 하잖아요. 상장이 보류됐던 회사들이 있어요. 이 경기 안 좋다고. 쉽게 생각나는 게 마켓컬리나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아시스인가요? 거기도 상장 뭐 보류했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죠. 이렇게 돈이 좀 약간 쉽게 풀어서 더 이제 유동성이 많아지는 시점이
기대가 되고 시작이 된다는 느낌이 받으면 그런 쪽에 먼저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특히 반도체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기술주, 그러니까 테크 기업이니까 반도체 장비주들도 좀 봐야 되고 또 지금 금리가 오르면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건설 회사잖아요. 네. 건설 회사들 그리고 당연히 인프라 관련 선별적 금융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선별적 금융에 들어가는 게 바로 창투사들이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되고요. 대표적인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부터 해서 다양하게 지금 바닥에 있는 거를 잘 보면 얘가 돈 때문에 이랬구나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면 그런 종목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도 있는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금리 인하, 인상의 흐름, 그리고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앞으로 또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 주목해볼 만한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기술주, 성장주로 대표되는 섹터들부터 관심을 가져보자. 구체적으로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셀트리온 같은 제약바이오 쪽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건설과 선별적 금융 이야기도 해주셨으니까 이런 섹터들 앞으로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뉴스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